안녕하십니까. 수원에서 형사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지만 실제로 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주 측정 직전에 가글이나 구강청정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먼저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글을 하면 음주운전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말 정확한지, 그 수치가 처벌 수위나 면허 취소 기준을 판단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별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 측정에서 나온 수치가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의 경계선 부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음주 측정 방식에는 크게 호흡 측정과 체열 측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호흡 측정 방식입니다. 호흡 측정은 혈액을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쉬는 숨속의 알코올 성분을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정 직전에 입안이나 목 주변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었다면 실제 몸속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별개로 호흡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탄올이 함유된 구강청정제입니다. 시중의 모든 구강청정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에는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용 직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면 단순히 기계에 숫자가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치 전부가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쟁점이 문제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 뒤에 음주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은 하지만 다만 측정 직전에 차량 안에 있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흡 측정을 한 경우입니다. 측정 결과는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기준을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고 무리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음주 측정 수치 전부를 그대로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될까요? 첫째,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입니다. 여기에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속 당시부터 구강청정제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었다면 나중에 갑자기 만들어낸 변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용한 제품의 성분 표시입니다. 해당 제품에 에탄올이 들어가 있는지, 에탄올 함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사용 직후에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용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바로 측정을 했는지 아니면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났는지 20분은 넘겼는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20분 지난 이후에 측정을 하도록 그런 지침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이 20분이라는 시간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서 실제 음주 측정 수치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의미한 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입행금과 관찰 시간이 충분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물을 한 모금만 머금고 바로 뱉은 정도였는지 아니면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사라질 정도로 충분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측정이나 체열 요구가 있었는지입니다. 측정 직후에 당사자가 방금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측정해달라 라고 말했는지 또는 체열 요구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무조건 무죄가 된다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 자체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구강청정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수치 하나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그리고 행정 처분의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호흡 측정 수치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그러한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측정 직전에 에탄올이 함유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했고 그 사실이 단속 당시부터 확인되었고 사용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측정이나 충분한 관찰 절차가 없었다면 그 수치 전부를 그대로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전혀 없다면 단순히 나중에 가글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속 결과 통보서, 제품 사진, 성분 표시, 측정 당시의 시간,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 입행금 여부, 재측정 요구 여부, 체열 안내 여부 등을 차분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쟁점이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것처럼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초기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호흡 측정은 혈액을 직접 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추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에탄올 함유된 구강청정제는 사용 직후에 호흡 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셋째, 단속 당시에 사용한 사실, 제품 성분 측정까지의 시간, 입행
행금 여부와 재측정 요구 여부가 중요합니다. 넷째, 이는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이 아니라 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따져보자는 주장임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도요.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는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홍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